네, 교과서 16쪽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교과서에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이제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바로 수열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요. 한에 대한 성질.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수열극한의 대소관계예요.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여러분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 알고 계시는 그것입니다.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열극한에 대한 성질,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 다음에 수열극한의 대소관계.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열극한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게 우리가 엄밀한 증명은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이 예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제가 AN이라고 하는 지금 수열이 이렇게 있고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극한값을 계산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A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문제에서 1 더하기 N분의 2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앞서 경험을 해봤지만 얘가 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n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는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아이의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n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얘는 2가 고정이 되어 있고 무언가를 뺄 건데요.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분자가 고정이고 분모가 커지는 0으로 가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N의 극한값은 1이고 이제 BN의 극한값은 2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 아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1이었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2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성질은요. 그 수열극한에 대한 성질은 두 개의 수열이 등장했을 때 그 두 개의 수열이 뭐 할 때만? 네, 수렴할 때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이따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을 합칠 건데요. 이미 이 아이의 계산한 결과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극한값의 결과가 2였으니까 아마 3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수열이 각각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일 때 합쳐서 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을 합치면 AN 1 더하기 n분의 2, BN은 2 빼기 n분의 1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합쳤는데 계산을 해보면 얘 지금 1하고 2가 고정이 되어 있고 분자의 숫자가 또 고정이 되어 있으니 얘가 0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결과가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수열이 등장했고 그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요. 이렇게 먼저 합쳐서 극한을 취한 결과나 각각 이렇게 극한값을 계산하고 더한 결과가 어떻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통 여러분이 어떤 수열이 등장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에 대해서 극한값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각각 계산한 결과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AN과 BN이 뭐 해야 돼요? 수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더하기 해봤으니까 아마 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있고 여기 앞에 이제 3이라고 하는 실수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an의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1은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an의 3을 먼저 곱해서 수열을 구성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고 싶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3, 여기 지금 an이 여기 있으니까 3 더하기 n분의 6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고정이 되어 있고 분자가 6으로 고정인데 n이 커지니까 0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먼저 극한값을 계산하고 3을 곱한 결과나 3을 먼저 곱하고 극한값을 계산한 결과가 어때요? 예, 3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더하기 빼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실수배한 결과가 같다라는 것 정도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수열극한에 대한 성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질은 수렴하는 두 수열일 때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수렴하는 두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한값 알파, 극한값 베타라고 둘 수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했던 이 실수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와 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각각 찢어서 계산을 하고 싶다면 중요한 건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고 싶다. 그 다음에 곱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각각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수렴할 때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인 경우에 이제 분자 따로 분모 따로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각각이 수렴해야 되는데 얘는 조금 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연수잖아요.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게 분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모의 극한값인 베타는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이 나누기에서만 특별히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기. 지금 이제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라고 하는 수열과 n분의 3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렴하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빼기로 분리해서 각각 계산해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극한값은 2가 되고 이 부분은 0이 되죠. 그래서 0 넣으면 3 곱하기 0 해가지고 2 이렇게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n분의 1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이를 각각 찢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찢어서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각각 이제 0으로 가니까 0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일 때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자랑 분모를 각각 계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각각이 수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아이 수렴하고 요 아이 수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분모 분자로 분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분자 안에서도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로 또 분리를 했어요. 그 이유 역시도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1번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 수열들이 두 개씩인데요. 요렇게라고 할까? 근데 요 아이들이 지금 각각 수렴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럴 때 이렇게 각각을 계산하실 때 리미트 5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요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태까지 잘 해왔듯이 분자가 고정이 되어 있고 분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각각이 여러분 사실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0이요 라고 계산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으니까 그걸 한번 이용해 보면 n분의 1 빼기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는데요. 각각이 수렴하는데요. 특히나 각각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둘 다 분자 고정, 분모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얘가 1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 제곱분의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빼기 n분의 4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랑 여기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이제 사실은 더하기로 분리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결국은 1 곱하기 3이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모, 분자 이렇게 있을 때 뭐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떠한 자연수에 대해서도 지금 1 플러스 n 제곱분의 2는 0이 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그냥 바로 해도 되겠다. 그쵸? 그러면 1이었죠. 그쵸? 0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리미트를 취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0이고 0이네요. 그쵸? 계산해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좀 더 써서 얘기를 할게요. 그 교과서 17쪽에 보면 되게 중요한 아이가 있는데 이걸 왜 빠뜨렸지 그죠? 여기 줄 위에다 쓸까요? 거기 이제 교과서 17쪽 아래에 보면 어떤 한 여학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학생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수열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가 수렴하면 An과 두 수열 AN, BN 모두 수렴해. 이게 맞는 말일까요?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할 때 곱하기 형태의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수렴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건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때문인 건데 지금은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우리 진서가 얘기를 했죠. 선생님 AN이 N이고 BN이 N분의 1이면 두 개를 곱한 결과는 1이어서 수렴을 하지만 AN은 발산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발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발레를 잘 들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열 극한에 대한 성질은 했고 두 번째 수열의 극한값 계산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과서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이제 구성을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랑은 다른 예인데요.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이걸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태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계산의 기본은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렇냐면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게 되면요. 분모 쪽에 있는 아이가 특정한 어떤 상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만 이렇게 확실하게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번, 2번, 3번 풀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으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기본을 잊을 때가 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지금 분모의 최고차가 1차예요. 옆에 써놓을게요. n은 2차고요. 3번도 2차예요. 수업 시간에 이걸 안 썼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n분의 n 더하기 n분의 2 n분의 2n 제곱 더하기가 아니죠. 빼기죠. 빼기 n분의 n. 다 해볼게요. 여기는 2차였어요. n 제곱분의 n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n 제곱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n. 여기 분모 분자 쓴 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아이고, 더 헷갈리나? 더 너무 굵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n 제곱 더하기 n 제곱분의 2 n 제곱분의 2n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하면 1 더하기 n분의 2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2n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하면 1 더하기 n 제곱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2 빼기 n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정리하면 1 더하기 n 제곱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n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특징이 좀 있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분모를 보시면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만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게 되면 여기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는 1로 가고 여기도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래서 여기도 1로 가요. 왜냐면 이게 다 0으로 갈 거라 가지고. n이 커지면 그쵸? 그래서 이제 분자만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계산하게 되면 n이 커지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요? 무한대.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또 0으로 가네요. 얘는 1분의 2가 돼요. 헷갈리겠다. 좀 갈라야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 보시면 얘는 또 분자도 0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좀 가만히 보시면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잖아요. 얘가 지금 이제 똑같이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긴 한데 이 보시게 되면 여기 분모가 1차였거든요. 근데 분자가 2차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분모보다는 지금 분자의 차수가 크죠. 그러니까 분모가 막 커져도 분자가 커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발산이 됐겠죠. 근데 가만 살펴보면 여기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뭐예요? 전체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됐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분모보다는 분자의 차수가 크게 되면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잠깐 짓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분의 2에서 뭐 결국은 2가 나온 건데 얘가 지금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2차로 같았어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게 되면 이 극한값이 결국은 분모의 최고차 분의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게 되면 얘가 1차였거든요. 분모는 2차인데. 그래서 분자에 비해서 분모가 차수가 커지게 되면 얘는 결국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커지게 돼서 0에 가까운 결과가 다 나오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극한값이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냐면 분자의 차수에 비해서 분모가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에 수렴하는데 0이 아니라 특정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그 계산법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계산법은 일단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는 거예요.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내용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차수가 되게 중요한데요. 분자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발산해요. 분모랑 분자가 같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 차수가 크다 그럼 무조건 0이 됩니다. 예, 두 가지에 수렴하는 게 여기 두 가지가 수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렴했을 때 그 극한값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모 분자의 차수를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7번, 3번을 유빈이가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예, 하여튼 문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준호. 예. 일단은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네, 여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중요한 건 이게 1차 차수가 같죠? 그럼 과연 이 2분의 1은 어디서 나왔을까?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다. 이거죠. 그래서 b분의 a는 2분의 1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식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자가 두 개 등장했을 때 문자를 하나로 통일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a는 b가 되는 거고 b 자리에 이제 2a를 써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 b 자리에 2a를 넣으면 3a n제곱 더하기 3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지금 차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결과값은 3a인데 문제에서 얘가 2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a는 3분의 2구나. 그런데 b는 2a라고 했으니까 b는 3분의 4가 되는 것이고 a랑 b를 곱하면 9분의 8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때 용우가 풀었나 봐요. 그죠? 10번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중요한 건 분모의 최고차인데요. 분모의 최고차가 지금 이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n인 것 같아요. n.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으로 나누겠습니다. n분의 3n. 그럼 여기를 n으로 나누는 건 루트 입장에선 n제곱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더하기 루트 4 더하기 n분의 2. 그 다음에 여기가 2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n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가 0 되는 거 맞죠? 여기 0 되는 거 맞죠? 그럼 나머지만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돼요. 3 루트 4입니다. 그냥 4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기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요 아이는 누구랑 비슷한 아이냐면 더하기로 연결돼 있을 때 얘랑 비슷해요. 얘가 점점점 커지면 따라 2차잖아요. 얘는 1차고. 그러면 이 아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역할하는 게 생각보다 미비해져요. 그래서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바꾸면 더하기일 때만요. 여기 더하기일 때만 루트를 좀 간략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4n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2n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2n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 문제가 뭐가 돼요? 5분의 2라고 해서 결과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까지 했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였잖아. 그죠? 근데 이거 어렵나? 그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 같잖아요. 지금 뭐야?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b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분모가 지금 n제곱인데 차수가 분모가 크죠? 무조건 빵이에요. 빵.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런데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항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다항식인 경우. 사실 지금 1번을 보자마자 친구들이 마이너스 무한대? 라고 외칠 텐데, 네, 이것의 계산은, 네, 여기를 좀 바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이게 뭐냐면,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고, bn이 발산을 할 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알파가 0보다 크면 그들이 곱한 값은 무한대고, 알파가 0보다 작으면 그들이 곱한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이아이를 이용해서 할 건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최고차항으로 묶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으로 땡기고 땡겨야지 발산하는 부분과 수렴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의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최고차는 누구냐면 n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n분의 1 더하기 n 제곱분의 1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 아이는 0으로 갈 거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실수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한대로 발산,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인 경우에 최고차항으로 묶게 되면 지금이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솔직히 자명하긴 한데 좀 더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6쪽에 있는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호를 포함한 식은요. 근호가 있는 부분을 유리화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 공간이 좀 협소하야 여기서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마이너스 n 이렇게 문제라고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유리화하시면 돼요. 유리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에 누구를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합차 공식을 활용한 거니까 그죠? 잠깐만요. 여기다 이제 얘를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n, 그 다음 여기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 그렇게 없어진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돼요? 네, 얘는 항상 그래요.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 n으로 나누셔도 되고요.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n이니까 1이 나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지금 분모 분자 차수 같으니까 그죠?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예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의 두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소관계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보시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N이 있고 BN이 이렇게 있는데 AN보다는 BN이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극한값 역시도 뭐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AN, CN, BN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소관계를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이 같다 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도 어디로 갈 거야? 알파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수열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AN보다는 BN이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극한값이 항상 큰 거는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을까요? 예,
같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지? 그쵸? 뭔가 빠졌어, 그죠?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중간에 좀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면 얘가 항상 이렇게 되거든요. n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극한을 취하게 되면 EI 역시 0, EI 역시 0이 된다라는 결론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혼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등호가 들어있지 않을 때 조심하세요. 그러면 저는 예제 문제를 풀고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대소관계로 되어 있고요. 앞에 1번, 뒤에 2번 풀겠습니다.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2n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차수 같고요. 정답 2.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은 2. 그래서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도 2고요. 얘도 2예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뭐다? 2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은 해야 될 것 같아. 보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AN이 여기 있는데 요것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형태를 맞추시면 돼요. 예, 모든 부분에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어차피 n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냥 확실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줄게요. 요렇게 리미트 취할까요? 나눠주고 리미트 취하겠습니다. 리미트 그럼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사수 같네. 근데 또 최고차인 개수의 비가 또 1이기까지 해요. 그쵸? 그럼 결론이 뭐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은 1이다 라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